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혈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변하고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가죠.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혈관 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외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혈관의 문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죠. 자, 혈관의 크기. 자,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부위에 생기는가. 자, 혈관 문제가 큰 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심근경색, 족부궤양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또 소혈관에 생기면 야금야금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장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신장병이나 안구망막증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혈관이 이제 구조병리적인 문제인데요. 일단은 병리적, 그리고 어떤 해부학적이거나 실제로 이제 병리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죠. 질환이나 마비, 출혈, 쇼크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 이제 우리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 자체가 나중에 결국에는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 만성염증의 문제, 수족냉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어느 부위에 일으키느냐,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혈관 문제들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혈관 문제를 잘 예방을 하려면 혈관 관련된 지표, 검사 지표들을 최상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야 됩니다. 그 중성지방의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간 기능, 콩팥 기능, 만성염증 수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그리고 이런 혈관 질환의 가족력입니다.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자, 이런 알고 있는 위험 요인 외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 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소성 지방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들, 내장 지방, 피하 지방 있죠. 근데 이소성 지방은 요즘 제3의 지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부각되고 있는 지방인데요. 자, 이건 영상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소성이라는 것은 의외의 곳에, 거기 있어서는 안 돼, 의외의 곳에 있는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복부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포에 많이 있고, 지방세포의 대부분은 또 허리 둘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우리 피부 밑에 있죠. 그런데 이소성 지방의 대표적인 것은 자, 장기 옆에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장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콩팥, 심장, 췌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장이나 이제 소장이나 옆에 있는 걸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콩팥이나 심장, 췌장 쪽에 지방이 끼어 있어요. 자, CT를 찍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서 문제가 췌장에 끼어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췌장 쪽에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췌장은 뭡니까?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의 혈당, 그 다음에 염증 조절,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자, 췌장 쪽에 이소성 지방이 끼면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 자체가 또 염증을 일으키면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소성 지방은 필요 이상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서 이 콩팥이나 심장, 췌장까지 지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량의 부족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혈관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잘 살펴보면 체지방이 많은 것 못지않게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육량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은 줄여야 되는데, 지방을 줄이는 것은 통제와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근육을 늘리는 거는 의외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비만해지기 쉽죠. 그리고 같은 운동이나 활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하면 열량을 발산하거나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과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운동이나 활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근육 자체에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마이오카일이라는 게 있어서 혈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세포에 있는 염증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항염증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근력 운동과 적절한 식이 습관을 통해서 근육량을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년 이후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면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잦은 뒤척임. 자, 이렇게 밤 동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잘 못 쉬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한 위기 반응으로 혈액을 빨리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 중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이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혈압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 자다가 이제 돌연사의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문제는 반드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장누수증후군, 장에서 이렇게 점막으로 장내성 인수분이 파괴되면서 조그만 균열이 생기고 그쪽으로 염증이 빠져나가는 거죠. 장 밖에는 우리 몸에 영양소를 실어 나르기 위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염증은 바로 혈관의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더불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데 소화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흡수를 잘 못하거든요. 비타민 B나 비타민 K 같은 부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의 문제는 반드시 잘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간 자체가 요즘에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못지않은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우리 간에 탄수화물이 섭취를 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내보내게 되는데 지방간이 이미 돼버리면 간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혈관 속에 필요 없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간을 청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주,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HDL 콜레스테롤 증가에 의해서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적절하게 반드시 간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식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식습관 중에서 대표적인 식습관, 염증 식사, 혈관에 염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식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 자체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혈중에 당이 많아지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 식사입니다. 우리 혈관도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아미노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혈관벽의 탄력성이나 혈관벽의 건강도가 떨어지겠죠. 또 짜게 먹게 되면 혈관벽에 타격을 많이 주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WHO 권장량이 5g인데 우리나라는 10g 이상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싱겁게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싱겁게 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젓가락으로 식사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금 섭취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국물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수분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정도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혈관에 타격을 많이 주는 식습관 중에 하나가 야식입니다. 밤에 식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야식을 하게 되면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이 계속해서 깨어있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밤 동안 휴식을 취하고 우리 몸이 재생시키는 데 사용돼야 될 호르몬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재생 효과가 떨어지고 혈관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후천적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혈관 문제는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